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는데요. 갑은 을에 대해서 5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 을의 재산은 예금 1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을은 A와 B 사이에 난 을 C, D, E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자식으로 을과 C와 D와 E가 있는 거죠. 그리고 B에게는 부동산에 있었는데요. 저당권 1억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B가 사망하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문제가 생겨났는데요.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 4명은 2024년 1월 1일 상속재산에 관해서 분할 협의를 해서 이 부동산은 이 집은 예전처럼 그냥 아버지가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사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한 다음에 12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당권 1억 원은 말소되었습니다. 채권자 갑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보면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아니고 아버지 A를 상대로 해서 갑이 원고가 되고 A가 피고가 돼서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청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고와 을 사이의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을의 상속분이 11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요 을 상속분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가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거는요. A와 C, D, E 간의 합의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A와 을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고와 을 사이라고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체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을의 상속 지분, 법정 상속분이 11분의 2니까 부동산 중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024년 1월 1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던 날을 적어주고요.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2억 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사행위 취소는 원물 반환이 있고 가액 배상이 있는데요. 요 2억 원은 가액 배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원물 반환이 아니고 가액 배상이냐? 원물 반환으로 한다면 아버지가 받은 부동산 중에 11분의 2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라. 아니면 뭐 말소하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된 게 없어졌고요. 아버지가 매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액 배상 액수는 12억 원을 팔았고 저당권 1억 원을 말소했으니까 실제 가치는 11억 원이죠. 12억 원 빼기 1억 원 하면 11억 원이고요. 실제 가치 11억 중에서 상속 지분이 11분의 2였으니까 곱하기 11분의 2 하면은 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취소할 금액을 구할 때에는 이 목적물의 가치와 그다음에 채권액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2억이 더 작죠. 5억보다. 그러니까 생속재산 분할 협의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법원에. 그 다음에 가액 배상이라 그랬죠. 돈을 지급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 원이 그대로 나오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음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인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가액 배상의 청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연 손해금이 약간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음 날까지 연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가액 배상 청구 취지의 독특한 부분인데 법률적인 이론은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행위 취소 중에서 가액 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지연 손해금은 이런 형식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 사건에서 을이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상속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 포기는 판례는 사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상속 포기는 인적 결단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어떤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면은 사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은 의리한 행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지만 상속을 포기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을이 11분의 2 지분을 그냥 포기했으면 아버지가 2억 원을 채권자한테 넘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위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고한테 2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속 포기나 상속 포기의 실질을 가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판례의 법리는 이걸 명확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속 포기를 해야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